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세도약기금 진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제가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리고 국민행복기금 연체채권 약 5조 4천억 원을 매입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그 이후에 엊그제 금융위에서 은행과 보험사, 대법체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약 8천억 원 정도를 매입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매입한 연체채권은 민간금융사로부터 직접 사들인 첫 사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대법계의 협조는 여전히 어려운 모양새입니다. 정부에서 은행권 차입 허용카드를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계는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전체 금융권 장기 연체 채권의 약 52%를 대법체가 보유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제시한 매입가율이 평균 거래가격 약 25% 정도 되는데요. 그거보다 훨씬 낮은 5% 수준이라는 점이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 협약을 맺은 8개 업체 중에 현재까지 매각에 응한 곳은 한 곳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대법체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은 없을까?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과 제 의견을 종합해서 원인과 대책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PPT 자료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자료인데요. 대부업체 참여 부진 원인과 향후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많은 의견과 그리고 제 생각을 결합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먼저 대부업체 반응이 싸늘한 이유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은행 차입 허용 카드가 큰 메릿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에서 야심차게 은행 차입 허용 카드를 내밀면 대부업체에서 참여율이 높아질 거다라고 하는 거는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큰 메릿이 아니라고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행 차입 자체는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 자체가 세도약기금의 채권을 팔아야 될 동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부업체는 자체 이익이 우선이지 이 채권을 정부의 5%라는 헐값으로 넘길 이유가 없다고 느낍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5%도 비싸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부업체 입장은 또 다르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싸늘한 이유는 세도약기금의 매입가 할인율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정부의 5%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대부업체에서 금융권으로부터 사들이는 매입가율이 평균 29.9%라고 합니다.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대부업체에서는 정부에 최소한 25%는 매입가율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5%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충돌이 나서 제대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 연체 채권이 1억이다. 그런데 기금은 이거를 5%에 해당되는 500만 원 수준으로 매입을 한다라고 하니까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차라리 우리가 직접 채무자에게 끝까지 추심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부업체는 은행 카드사처럼 법적 강제 대상이 아닙니다. 은행 카드사는 어느 정도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의 규제를 어느 정도 받죠. 그렇지만 대부업체는 그렇게 강하게 받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금 매각이 협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강제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싸늘한 이유는 대부업체 입장에서 장기 연체자 채권은 핵심 자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회수 가능성이 낮은 상태로 이미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매입 가격 협상이 안 되면 그냥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별 손해가 없다는 그런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그닥 정부의 5% 매입가율에 그렇게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부업체 반응이 싸늘한 이유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향후에 정부 대책은 어떤 정책을 해야만 대부업체가 참여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정도를 제안을 좀 해보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어느 정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좀 더 구체화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매입가율, 할인율을 상향 조정을 해야 되겠다. 지난번에는 이거를 적정 수준, 타협을 해서 적정 수준을 이렇게 타협점을 찾아보라는 그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제가 상향 조정을 하라는 그런 제안을 직접 드립니다. 이 상향 조정해야만 이게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대학기금의 매입가를 현행 5% 수준에서 과감하게 10에서 20% 정도 수준으로 인상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걸 제안을 해봅니다. 대부업체가 세대기금에 팔아도 매각을 해도 손해는 아니다라고 느끼게 해야 매각의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10에서 20% 정도.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연체채권 매입가 500만 원에서 15%에 해당되는 1,500만 원으로 인상을 한다면 참여율은 확실하게 증가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는 이제 정부에서 추가 경정 예산 문제가 또 뒤따르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또 정부에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대책은 매각 참여업체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제가 어느 정도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금융당국에서 평가할 때 가점을 좀 준다든지 향후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대손처리 세액공제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여기에 참여하면 세대학기금에 참여하면 이익이 생기는 구조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더 간접적으로 강제적인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대학기금 참여 금융회사에 대해서 의무 참여율을 설정하는 거, 이거가 어떨까?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간접적인 강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관계부처의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체채권 조정 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단계별로 높여가는 거죠. 단계별로 1단계 독려를 했다가 그 다음에 향후에는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까지 좀 어떨까?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에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실행이 됐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금융기관의 개인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 권리를 해달라는, 그래서 그런 요청 권리에 대해서 금융기관에서 참여를 좀 해주는 그런 방향을, 그런 게 이제 개인 채무자 보호법인데요. 이거를 좀 더 확대 적용하면 어떨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대부업체 규제 강화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연계 필요성,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업체가 세대기금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관계부처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규제 강화를 해보는 건 어떨까? 이거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이런 부분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추심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이 추심 규제를 함부로 해서 대부업 이용자를 좀 힘들게 한다든지 이런 거를 좀 규제를 좀 강화한다든지 두 번째는 대출 총량을 좀 규제를 한다든지, 그래서 대부업체가 빌려줄 수 있는 대출 총액을 어느 일정 한도로 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거죠. 그다음에 법규 준수 여부 그리고 불건전 영업 행위, 이거를 관리 감독을 좀 더 집중화한다든지, 그다음에 대부업체의 등록 요건을 좀 강화한다든지, 그래서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고 결격 사유 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규제 강화와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부가 이 세대학기금과는 별개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가동을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가동을 한다면 수많은 연체 채권에 시달리는 많은 채무자들의 힘든 여정을 좀 도와주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대부업체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하는 별도 프로그램을 좀 가동하는, 장기적으로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대학기금과 병행할 대부업체 전용 채권 정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신설을 해서 대부업체 전용 매입 펀드를 구성한다든지 캠코나 공공기관 중심으로 전담을 시킨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별도로 대부업체 전용 채권 정리 프로그램 이거를 신설해서 운영하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이거는 현재 구조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거 역시 관계부처의 많은 논의를 거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예산도 또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채무자들의 어떤 모럴 해저드에 빠지는 것도 좀 이렇게 적절히 제어를 할 필요도 있겠죠.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이런 별도 프로그램을 가동을 한다면 수많은 그 연체에 허덕이는 그런 시민들에 대해서 해결하는 그런 어떤 청량제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래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추가 대책 5가지 이렇게 제안을 해보면서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